자, 지난 밤새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했는데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삼지지수가 이제 드디어 하락세대로 돌아섰는데 이게 뭐 하락이라고 분명히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이지만 0.3%에서 0.6% 떨어졌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나름은 어떤 경계 및 차익 매물을 이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S&P 500이요. 어저께까지 계속 올라간 거 아닙니까? 8일 연속 올라갔는데요. 8일 연속 올라간 것 중에서도 그 연속이 모두 사상최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8일 연속 사상최고가를 계속 기록한 것은 1997년 이후 거의 뭐 30년 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간만에 있었던 일이고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하튼 9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나스닥도 12일 만에 일단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산업재나 소재,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산업재와 소재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법안.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일부 항만이나 이런 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거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필요를 했는데요. 아직 이제 사인이나 이런 거 다 발표는 안 됐지만요. 곧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단 오늘 호재로 반영됐고요. 오늘은 임의 소비재나 기술, 금융 등 대부분의 섹터가 오늘 좀 빨간색이 좀 많았고요. 특히 임의 소비재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 이제 잠시 후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진 거가 영향이 있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가 있었죠. 전월 대비 0.6%가 올라갔고요. 월가 전망은 0.6%였는데 이제 전년 동기가 8.6%가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또 역시 11년 만에 최고로 이제 올라간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나오면 또 한번 인플레. 다만 이제 오늘 이 나온 수치보다는 실제로 오늘 밤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밤에 나올 텐데요. 장시작 전에 나올 텐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나오는데 전월 대비 0.6%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5.9%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5.9%가 나오면 1990년 12월 이후 30년 만에 또 한 번에 세고. 그래서 바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주가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오르다가 하루 오르면 약간 차익 및 경계 매물. 또 이틀 떨어지면 조정 이어지나 3일 지나면 이제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있는 일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뭐 국내 주시랑 똑같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테슬라부터 봐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11.99%가 오늘 급락했습니다. 이제 이슈가 지난 주말에 계속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10% 팔 수 있다라는 얘기. 결국 이제 그 트위터에서는 이제 오케이 한 거 아닙니까? 팔겠다는 얘기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동생도 이미 팔은 거 좀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내부자들이 10월 말부터 좀 팔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팔도 오늘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10.5%. 실적 및 가이던스 자체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앞선 코너에 자세히 얘기했었지만 로블록스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2%나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로비노스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들을 많이 선호하는 곳이죠. 무료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오늘 또 3.7% 주가 흘러내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쓰시는 분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이코노보다는 월거제에서 자주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더 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명품 중고 거래 사이트. 예,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당근마켓 뭐 이런 거. 그것보다는 좀 명품을 주로 거래하는 곳이죠. 왜 말씀드리면 당근이라고 생각하시는 당근은 이제 지역별로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수익 사업을 하겠죠. 뭔가 누군가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 시스템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리얼보다 실제로 많이 아는 분들은 포시마크라는 걸 많이 아십니다. 그거를 이제 더 먼저 알려졌고 포시마크도 명품하지만 일반적인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포시마크 뭐 해외 직구 그런 게 딱 나오는 게 나와 있고요. 더 리얼도 마찬가지인데 더 리얼은 딱 이름에 써있다시피 진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지상파 뉴스에서도 이런 중고 명품, 그 명품에 대한 온라인 거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젊은 친구들도 막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10대 소녀들도 지갑이건 백이건 이런 걸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건데요. 실적은 뭐 그게 없습니다. 이게 적자 회사인데요. 흘러내렸고 포시마크나 이거 똑같습니다. 주가 올해 내내 흘러내렸고 작년에 반짝하다가 올해 흘러내렸는데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물론 적자지만 예상보다는 손실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마디가 더 들어갔는데 이게 자기네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한 2주 전쯤에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내년이면 그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을 거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네 공급망 이슈가
끝났다고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어. 공급망 이제 끝났고 자기네는 준비를 잘해왔다. 물건이 뭐 자 풍족하게 원하는 거 다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신감 때문에 오늘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꽤 올라와서 오늘 17%, 18%, 종가로 19%가 올라갔네요. 올라갔고요. 팔란티어도 이 얘기도 많이 나오는 주식이 오늘 10%가 떨어졌어요. 실적은 다 맞췄을 거,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마진이 지금 줄어드는 거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팔란티어는 10%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뭐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는 움직임들 좀 보여줬었고요. 자, 빅테크 기업들은 요즘에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빅테크 기업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혼조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애플이나 아마존은 좀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는 약간 소폭 쉬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약보합, 애플은 강보합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약보합, 아마존이 오늘 또 2, 3% 올라가면서 아마존 그림 보시면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난번 실적 나오면서 개파락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메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은 아마존에 대한 실망감 많이 느끼셨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아마존을 포함한 이커머스 자체가 9월과 10월 전월 대비 플러스 났습니다. 이커머스 자체가 플러스 났다는데 이제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커머스에서 수공예품 위주로 말하는 쪽에 S가 먼저 사상치 효과를 갖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아마존 같은 게 먼저 가야 되는데 네. 이번에 S가 먼저 갔고 이게 좀 어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꾸준하게 음봉보다는 양봉, 미국에서는 양봉이 초록색인데요. 네네. 초록색, 파란색인데 이게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 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넷플릭스는 저는 오늘 약보합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이랑 상관없지만 오징어 게임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지금 시즌 2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아직 회사 측에서 공식 발표는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는 엔비디아나 AMD는 똑같습니다. 전부 다 사상 최고를 갔다가 오늘 흘러내리는 네네. 약간 좀 뭐랄까요?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까지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최고가를 갔나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게 최고가는 의미가 이제 이게 24시간 7일 내에 그러니까요. 360인데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사상체권을 갔다가 왔습니다. 69,000원, 69,000달러.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8천 몇백만 원 네. 사상체권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해본 적도 없고 아직 뭐 계좌를 만들어 본 적도 네네. 없고 아마 이거는 매매하시면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죠.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그동안 얘기를 안 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던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 네. 이런 게 일반적인 그런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월가의 정통적인 사람이고 그럼 뭐 PB가 됐건 네. 그 웰스 매니지먼트의 운영사가 됐건 뭐 거기에 수석 투자 전략가 이런 사람들도 여태까지 상당히 보수적 이런 사람들에서 그 사람 입에서는 절대 비트코인이 얘기 안 나올 것 같던 사람들도 나오더라.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월가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분의 얘기가 화제가 됐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 입을 네네. 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뭐라고 이걸 지금 관심 있는데요. 네. 이게 딜북이라고 이게 뉴욕 타임즈의 또 섹션입니다. 딜북에서의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게 뉴욕 타임즈 원문입니다. 원문에서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얘기를 네. 하면서 우연히 나온 말이죠. 네. 이게 갑자기 팀 쿡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비트코인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질문은 안 얘기하면서 했겠죠.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이제 말이 나오다가 흘러나온 얘기가 자기가 개인적으로요. 다시 한번 몇 번 강조. 개인적으로 회사 차원이 아니다. 네,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다. 네. 그리고 이걸 좀 공부를 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좀 들어있다. 그 정도로 의미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럼 애플도 지금 하고 있느냐? 애플도 결제를 받겠냐고 이게 더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먼저 얘기하는 거가 애플 주식을 사는데 애플의 기업은 기업 돈으로 단 한 푼도 안 갖고 있다. 지금 암호화폐. 네. 그리고 애플의 지금 테슬라가 작년 올 초에 이슈가 된 것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를 받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맞아요. 하고 뭐 3주 만에 없었다. 뭐 아니다. 네네. 이런 얘기해서 이슈가 됐는데요. 받을 계획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데 여기서 그 다음 들어가는 거가 영어로 anytime soon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네.
조만간 언제라도. 그러니까 뭐 당장 네. 그 아주 가까운 시기에 받을 생각은 없다 얘기를 한 거야. 여기에 보면 anytime soon이랍니다. 장기적인 모른다는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never say never라는 얘기합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 또 never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네 스터디를 하고 있고 아직은 안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투자자들한테 그런 비트코인에 노출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노출 때문에 애플 사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확인했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이 사람의 그 기사에 표현하면 약간 암호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하고 근데 뭔지는 모르죠. 우리가 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역시 애플칸이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네. 뭔지 모르지만 자기네가 다른 거에 관심 있다 얘기를 하는 거를 얘기했다는 것도는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뉴욕 시장 당선인이 네, 맞죠. 네, 맞죠. 뭐 뉴욕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야 된다는 주장도 했었고, 네. 암호화폐를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된다는 주장도 해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게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뜨아하실 겁니다. 그쵸. 무슨 그 뉴욕에서 뉴욕 시장이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 학교는 대부분이 이제 대학교가 아니라 그 시장이나 뭐 그런 카운티에서 얘기하는 거는 학교입니다. 학교. 중고등학교 네네. 얘기하고 초등학교인데요. 그 학생들한테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나 일반적인 사회 경제 과목을 약간 가르치지만 네네. 주식 투자를 가르치는 과는 없죠. 그런 대학교 교육 과정은 가더라도 없죠. 네. 아마 그것들이 동아리나 네네. 아니면 경영학에서 원론적인 가르쳐줘 트레이딩 이런 걸 가르쳐주지는 않는데 그게 우리나라랑 많이 다릅니다. 미국과 뭐 선진국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 교육을 아주 많이 가르칩니다. 그것도 일상적인 경제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력서를 쓴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좌 만들 이런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좀 가르쳐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역시 세상이 바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시장을 뽑아놨더니 저런 걸 하고 있다라 비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논쟁이 치열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S&P 500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주식 시장이 또 유례없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미리 말씀드리면 다이버전스란 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네네. 따로 가는 걸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익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떨어지거나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이익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주가만 계속 올라가는 게 네.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합니다. 또 대형주만 올라가고 소형주가 떨어지고 이것도 다이버전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식은 요즘 크게 재미없잖아요. 네네. 미국은 계속 가니까 미국과 한국 주식의 다이버전스.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요. 이 또 하나의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미국의 S&P 500이나 시장이 이렇게 잘 가지만 네. 극소수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2주 최고가를 가는 것 주식이 지금 1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 자체가요. 네. 파란색이 S&P 500이 하얀색이고요. 파란색은 사상 최고가 가는 주식의 비중입니다. 근데 한때 보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는 다 좋았단 말이죠. 금년 1년에 다 회복하면서 다 사상 최고가 가갖고 40%가 40% 가까이 사상 최고가였는데 지금은 15% 16%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보면 85% 정도는 사상 최고가를 못 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쓴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에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반이 담겨 있던 갖고 많은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네. 물이 반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마시면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만족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물이 벌써 반이나 떨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조바심 내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나도 걱정 없다는 사람이 있고 좋다는 사람이 있죠. 이걸 갖고 걱정하는 사람이 모건스탠입니다.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만 가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반도체가 다 잘 나간다고 SOX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가 가지만 솔직히 반도체 잘 나가는 거는 뭐가 잘 나갑니까? 엔비디아가 잘 나가. 엔비디아랑 AMD가 끌고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반도체 업종 내 시가총액이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가 끌고 가지만 우리가 많이 또 알고 있는 반도체 일반 소위 삼성전자만도 요즘 그렇게 썩 재미없잖아요.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썩 그렇게 그 재미는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모건 스탠리는 지금 연말에 4천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15% 정도는 또 떨어지려면 또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4.포인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이렇게 안 가더라도 시장이 불안하다. 그래서 멀지 않아 조정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게 모건 스탠리가 되겠는데요. 반대로요. 똑같은 그림인데 CFR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맞다는 얘기죠. 16%는 네. 숫자니까 16%만 사상채권 가고 있지만 현재요.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거의 74%. 4개 중에 3개는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고가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가 도달한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은 좋다.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다분히 저는 나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좋다고 보고 있지만 판단은 다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JP 모건이 오늘 다시 한번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그 앞에 이야기랑 연관 짓자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리얼과 비슷한데 약간 네. 개념은 다르지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얘기했던 거를 더 받아서 지금 수석 투자자를 약간 두브라코프코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분기에도 미국의 S&P 500 기업이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네. 상당수 기업이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긍정적 비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것은 뭐로 할 수 있냐면 설비 투자를 적절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결국 공급망과 노동력 문제는 해소될 것이고 이게 언제 해소되냐? 2020년 상반기에 완전히 해소될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요소수가 난리인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S&P 500은 5천을 간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예를 들어서 탐리는 5천은 지금 내년 초에 금방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네네. 있잖아요. 또 오늘 일부 또 한 추석 투자 전략가는 다른 곳에서는 지금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너무나 좋고 연말했기 때문에 당장 1월에 5,600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이런 주장도 있다고 보셔야 될게요. 그럼 이제 어떤 것이 공급망 이슈에서 해소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세 종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키입니다. 내년에 매출이 9% 올라가고 이익도 11%. 이거 향후 12개월입니다. 네네. 랄프로는 옷 있지 않습니까? 네. 옷이요. 그 폴로 옷 같은 거 그렇죠. 있지 네. 않습니까? 매출이 9%, 이익이 13%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패스너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다. 이거는 산업재나 일단 그 기계 회사의 그 공장에 각종 이런 물품을 대는 곳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품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물품을 이제 용역 같은 거 이제 배달도 하고 공급하는 업체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기계 회사들 공장에 각종 이 모든 것들 페인트면 페인트, 기계면 그리고 윤활유 이런 다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네네. 이게 유명한 회사인데 패스널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제 공급망에 이슈가 있는 건데 있겠네요. 네. 매출이 10%, 이익이 10%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다른 주식들은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기 보면 제너럴 밀즈 같은 과자 회사도 있는 것이 되겠고요. 코카콜라도 있고 뉴엘 브랜드 같은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 회사도 있기 네네.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있다. 그리고 반스 있죠. VFC까지도 네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 40분에 저희 월가워즈 라이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